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쌤이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혹시 와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이런 내가 이 부당함,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정말 지나갈 수 없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급식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뒤에서 온 친구가 새치기 하는 거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한 과제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는 친구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만약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처벌을 가하게 되면 혹시 나한테 돌아올 어떤 보복이나 그런 것들이 무섭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넘어갈 수 없어요. 정의를 구현할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 순간엔 보복당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우리가 느끼는 그 분노를 통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되는 그 일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써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사실 당장의 이득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있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협력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자, 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이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겠지? Let's move it! 문맥 거의 추론 우리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전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그 개괄적인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그라미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단어의 밑줄이 쳐져 있죠. 그런데 이 단어의 밑줄은 아무 곳에나 치는 것이 아니고요. 문맥상 이 단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또는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1번 같은 경우 dangerous, 위험한이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physical, 신체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recognize,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 그 뒤에 나온 상황, irrationality라는 비합리성을 인식하는 건지, 다시 말해 그것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반대하는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justice라는 것도 정의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avoid, 확실하죠. 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는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근거를 찾을 때는 그 밑줄 친 부분 앞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 앞뒤가 아니라 조금 먼 곳에 위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그에 해당하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무인 스타일! moral outrage, 도덕적인 분노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동사 is가 딱 등장하고 있네요. 그것이 심리적인 도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떤 도구냐? that부터 이어지는 관계대명사가 themselves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that부터 이어지는 것이 앞에 나오는 이 심리적인 도구를 수식하고 있고요. 이 심리적인 도구라는 것은 결국 moral outrage랑 같은 거잖아요. 비동사 is로 쓰였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거냐? motivate,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도록 동기부여해요? punish wrongdoers. 여기서 wrongdoers는 잘못 행동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moral outrage라고 했잖아요.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 행동한 사람을 이야기하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even입니다. 심지어란 뜻이고요. at,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cost는 비용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대가, 내가 치러야 될 어떤 그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risk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어로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둘은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to themselves, 그들 자신에게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 도덕적 분노라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려는 동기인데 그것이 우리들 자신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와우. 그런데 쌤이 이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도덕적인 분노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가 나올 때, 다시 말해서 여기 한번 써볼까요? 도덕적 분노, 그 다음에 비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비동사가 나오면 이 도덕적 분노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거죠. 그 정의를 설명할 때 그 뒤에 나오는 이것이 이 핵심 소재에 대한 필수 설명이 될 것이고, 도덕적 분노라는 것은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체 다 형광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핵심이라면 뒤에 뭐가 될 거다?
반복이 될 거다라는 것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It is a commitment device라고 나와요. commitment는 뭐 헌신이나 전념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헌신, 전념, 장치이다. 다시 말해서 앞에 나오는 도덕적 분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정의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콤마, 동격의 콤마를 쓰고 something을 써서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something은 당연히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dangerous까지.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연히 commit 이후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먼저 해석하기 전에 이 commit에 대한 단어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막 대충대충 해석하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볼게요. commit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는 저지르다 또는 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여기 나오는 이 명사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범죄가 나오고 그것을 저지르다, 범하다라고 해석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commit 다음에 to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 그냥 명사가 아니죠. to 명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완전 바뀌어요. 어떻게? 헌신하다, 전념하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전념한다는 것은 이 명사에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위의 단어랑은 좀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표현입니다. commit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to 명사 이렇게 된 경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commit를 헌신시키다, 전념시키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뒤에 나온 명사가 명사하도록 헌신시키고 전념시키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만들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명사가 명사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commit라는 단어 여기서 꽉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인 스타일.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처벌하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commitment device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조가 바로 위에 읽었던 첫 문장하고 똑같아요. even though가 나오네요. 어디서 봤죠? 네, even though. 네, 물론 위에서 even은 심지어고 even though는 하나의 고정된 어떤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입니다. 자, 그럼 trying부터 dangerous까지 even부터 themselves까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rying to punish someone 여기까지 주어죠. trying은 여기서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 punish someone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dangerous가 맞냐 안 맞냐 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뭘 끌고 오면 되겠어요? 딱 보이네요. 코스트 또는 리스크와 문맥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죠. 코스트나 리스크를 끌고 와서 dangerous의 적절성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when이 나옵니다, 여러분. when이 나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부터 보니까 예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when을 통해서 예시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글의 주제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뭔데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복했으니까. 처벌을 하는 거예요. 타인을 처벌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막 잘못된 것을 보면 막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을 보면 처벌을 하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도 처벌을 하는 거예요. 위험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when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When we witness unjust harm 우리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왜? 주제를 잡았으니까. Let's move it. unjust함이라는 것은 부당한 피해를 이야기하죠. 도덕적으로 뭔가 부당한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witness, 목격할 때 whether someone committing interpersonal violence or obvious cheating 이렇게 돼 있는데 whether 뭐뭐이든 아니든 이란 표현으로 괄호 묶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생략된 구조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잡아줄게요. 요 someone 다음에 is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committing 나오네요. 여기서 committing 다음에 바로 이렇게 명사가 뜨면 이 commit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여기 나왔잖아. 저지르다, 범하다. 그쵸? 그래서 interpersonal이니까 대인 간 폭력, 그러니까 사람 간 폭력을 범하는 것이든 or 나왔죠? obvious, cheating 나오는데 분명한 cheating, 부정행위예요. 여기 앞에도 뭐가 생략되어 있겠어요? Someone is committing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whether를 넣어서 대인 간 폭력이든 아니면 분명한 부정행위이든 상관없이 unjust함을 우리가 목격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 예. We have embodied. 우리는 embodied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inbody 아니고요. embody가 되겠습니다. 구현하다라는 건데요. pp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현된 신체적 반응을 have, 가진다, 뭐 그런 반응을 보인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physical, 신체적인 이라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럼 그 뒷문장을 보시면 돼요. We get angry, 우리는 화가 나고요. Our blood pressure, 우리의 혈압이에요. 혈압이 spikes, 이게 동사인데 치솟는 거죠.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Our heart, 우리 심장은요, 뛰어요. 어떻게? 더 빠르게 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Let's move.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We thirst, 여기서 thirst는 목마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목마르게 되냐면 retribution, 징벌이나 응징이죠. 그러면 여기 위부터 retribution까지 이게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선생님. 정확한 신체적 반응입니다. 저도 화가 나면 신체적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볼 수 있죠. 왜냐면 특히 이 부분 Our blood pressure spikes and our heart beats faster.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신체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physical이 맞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Outrage leads us. 자, 여기서 leads A to B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A, B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나오는 motivate A to B 이거랑 commit A to B 이거랑 leads A to B 이거랑 사실 같은 구조고요.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각각의 뉘앙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똑같아요. lead us, 이끄는 거죠. 우리가 뭐 하도록 이끌어요? recognize, 인식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뭘 인식하냐? 비합리성. 자, 여기서 비합리성이라는 거. 비합리성을 인식하도록 이끄는데 뭐의 비합리성이냐면 risking our own safety to punish someone. 여기까지예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비합리성을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처벌을 가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그 피해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비합리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 비합리성. 우리가 다시 그걸 통해서 받게 될 피해를 비합리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 분노가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 문장에 그 근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걸 찾으려는 태도 너무 좋았어. 근데 있잖아요. 바로 다음 문장이 없다고 당황하지 않는 태도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얻어가면 되겠어요. In any single situation. 그러니까 단 하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There is rarely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 rarely라는 것은 부정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there is rarely는 그냥 뭐 거의 없다인데 사실 그냥 없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Immediate personal benefit 플러스죠. 즉각적인, immediate는 즉각적인이니까 개인적인 이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적 이득이 없다는 거야. For meting out punishment. 여기 met out이 나오죠? 벌을 내리다라고 돼 있어요.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개인적 이득이 없다는 거죠. Often there is real risk.
즉각적인 혜택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real risk, 진짜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처벌을 내림으로써 뭔가 우리에게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real risk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 person you are serving justice against 여기까지 해서 앞에 나오는 person을 수식하는데요. serving은요 행하다란 뜻이에요. 뭐를? 정의를 행하는 거죠. against는 이제 뭐에 대항해서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against라는 단어를 쓰지만 해석을 굳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you are serving justice. 네가 정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could lash out at you. lash out at you. 여기 밑에 나오죠. lash out at 뭐뭐를 공격하다, 비난하다. 너를 공격하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get revenge라고 나오죠. 여기서 또는 뒤에 여기 get도 could가 생략된 표현입니다. 또 뭐 할 수 있어요? 보복할 수 있어요. 미래에. 아하! 선생님, 정리해보면 우리가 처벌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없고 실제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득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네요. 어우,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서 justice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meting out punishment,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의를 위해서 내리는 거지 부정의를 위해서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justice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자, 그럼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recognize가. 자, 언제 해결될지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스타일. but이 나옵니다. but 그러나 the powerful feeling of outrage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powerful feeling of outrage는 뭐랑 똑같다고 봐야 돼요? 위에 나오는 outrage랑 똑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강력한 감정이에요. 이 분노의 강력한 감정은 lead us. Oh my god. 똑같네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도록 이끄냐면 momentarily, 순간적으로 forget this unfavorable evaluation. 여기 나왔네요. forget이라고 나오잖아요.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불리한 판단을 잊도록 만든다. 그렇게 이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불리한 판단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 irrationality랑 같은 말이겠네. 구조가 똑같잖아요. 아, 그러면 forget이랑 recognize가 반대되어 있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recognize가 아니고 forget류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forget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너무 나면 우리에게 올 그 부당한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당장 정의를 실현하고 마는 거죠. 그냥 뭐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막 Let's move. 자, 그 다음에 이끄는 건데요. and가 나오니까 병렬구조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 그동안 그랬듯이 문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et involved in은 연루되다 라는 뜻이에요. 상황에 연루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는 뭐 대시 생략이 되어 있겠죠. We would be better off. be better off. ing는 ing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ng 피하는 게 더 나았던 그런 상황에 연루되게 이끈다라는 거가 되겠죠. 부당함을 못 참고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서 그를 처벌해서 우리가 나중에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연루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것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How this feeling and forgetting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a cooperative society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how 해석도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문법 문제 1번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 how도 역시 뭐뭐라는 점 또는 뭐뭐라는 사실 정도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감정과 forgetting, 그렇죠. 여기 forgetting 중요하네요. 망각이죠. 잊어버리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협력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